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 증가 속도와 더불어서 이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뭐 반려동물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나 고양이, 뭐 다른 동물도 있긴 하지만 주로 개나 고양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없어요. 근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좀 주변에 폐를 끼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을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을 아무나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나라 보면 좀 경제적으로 뭔가 능력이나 조건이 부합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키우세요. 그러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왜냐, 반려동물 키우는 게 그냥 내가 데려오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키워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키우려면 생각보다 뭐 사료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집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래 살려야 되니까 약도 먹여야 되고, 뭐 개 같은 게 개껌도 있어야 되고요. 고양이는 스크래치나 뭐 캣타워 같은 거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보통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려동물 키울 때 내 집에 키우느냐, 아니면 공동주거시설에 키우느냐, 차이가 작습니까? 큽니까? 굉장히 큽니다. 내 집에서 내가 공간을 넓게 가지고 그렇게 키우는 거하고, 그냥 좁디 좁은 원룸에서, 옆집이 딱딱 붙어 있는 그런 원룸에서 키우는 거하고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원룸과 오피스텔 같이 이제 공영시설에 많이 키우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공영시설이 방음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소리, 이제 말하는 소리, 밥 먹는 소리 다 들리죠, 여러분. 빨래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그럼 개나 고양이가 안 짖으면 좋겠지만 짖습니다. 그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그 개나 고양이가 키우는 그 울음소리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좀 신경을 거슬리게 할 수도 있겠구나. 피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쉽게 키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1인 가구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중에 금전적으로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워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려동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 반려동물 키우고 내가 먹고 사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보통 공영주거시설에 아마 매매로 사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월세 내고 산단 말이야. 그럼 그 월세 내고 사는 분들 중에 수익이 괜찮은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개나 고양이 키우면 밥값도 나가고, 뭐 아프면 병원비도 나가고, 미용비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걔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 다 주문하면 생각보다 생활비 많이 나가요. 근데 문제는 그래요. 내가 그렇게 키우다가 생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돈이 떨어져 나가면 어떡할 거냐는 거지. 막상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그 부분은 관가해요. 그 부분들은.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 보면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근데 여자분들 어떤 소득 구조를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빡빡하신 분들이 많아요. 혹시나 내가 반려동물 못 키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오면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좀 안 하시고 키우시는 것 같아.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직장을 그만둬 버린다거나 수익이 끊긴다거나 아니면 돈이 쪼르리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키우는 돈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뭐 개나 고양이 키우다가 힘들어지니까 버리는 거, 유기하는 거죠. 유기견 사례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월세 내기 버거니까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야반도주하고 개나 고양이 거기 두고 오는 거야. 그래서 걔가 굶어 죽은 거야.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그래서 나는 이게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게, 반려동물 키울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부합하지 않은 분들이 키울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 분들이 많이 키우게 되면 자기가 키웠다가 실증 난 거나 힘들어지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이 버리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냥 버리는 걸 끝나겠냐고요. 버리면 사회적인 문제가 안 생기냐는 거죠. 생깁니다. 요즘에 보면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요즘에 품종묘도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길냥이 분들만 길가에 있으면 요즘엔 품종묘들 뭐 러시안 블루나 샴고양이 같은 것도 길 가다가 유기묘로 발견된 사례가 은근히 있어요, 여러분. 품종묘가 왜 길에 있을까요? 보통 품종묘는 가출 잘 안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누군가가 밖에다 두고 나왔다는 거죠. 버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삼광이는요, 집고양이라서 가출 잘 안 합니다. 길냥이들, 한국에 있는 길냥이들은 워낙에 야생 본능이 있어가지고, 새끼 때부터 기르지 않으면, 밖으로 가출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품종묘는 원래부터 집에서 기르고 자랐기 때문에, 가출 잘 안 합니다. 야생 본능이 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고양이들이 이제 길바닥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가출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버리고 간 거죠. 자기가 키우기 힘드니까. 그럴 거면 왜 키우는 겁니까? 그럴 거면. 아니, 반려가 뭔데요? 반려동물 할 때 반려가 뭐야? 평생을 함께하는 의미가 달린 겁니다. 평생을 함께하면서 그 동물을 책임지겠다는 이제 마음이 같이 담긴 말이 반려예요. 근데 책임질 수 없는데 어떻게 키웁니까? 잠깐 책임지고 마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봐.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료만 잘 먹이고 건강검진만 잘해도 15년 삽니다. 15년, 20년 살아요. 작은 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반려라고 하는 건 평생 함께 한다고 하면 15년, 20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생각해봐. 지금 1인 가구 중에 자기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10년, 15년까지 안 지치고 문제없이 그 친구들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하면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가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단지 외로워서, 예쁘니까, 귀여우니까, 사랑스러워서, 그런 단순한 이유로, 그런 뭔가 감성적인 이유로 키우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기가 객관적으로 키울 만한 능력이 안 되면 아예 애시당초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마리 키우는데 중형 13kg, 대형 30kg, 매달 최소 30 들어가고 아프기라도 하면 돈 엄청 깨집니다. 장애에도 치료한다고 400 이상 썼습니다. 어머니는 말티즈 키우시는데 이 녀석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혈소판 감소증 치료하는데 돈 1000 가까이 깨졌습니다. 현재도 약을 계속 먹고 매달 피검사해야 해서 계속 진행 중. 피검사는 한 번에 15 전후입니다. 사료도 간 전용 사료로 엄청 비쌉니다. 이런 거 감당 못하시면 키우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와, 돈 진짜 많이 들어가네. 사람보다 더 드네요. 사람보다 더. 이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나 고양이는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보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사람보다 더 들어요. 그리고 개나 고양이는 인간하고 다른 게 면역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뼈도 쉽게 안 붙고 합병증도 많습니다. 그리고 개나 고양이는 인간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한 7살, 8살 돼버리면 이제 병이 생겨요. 아무리 건강하게 키웠다 하더라도. 한번 다치면 또 계속 다친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내가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런데 이 병원에 간다고 쳤을 때 이 비싼 수술비나 병원비 이거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거죠.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이번 달 월급 이제 나오면 그 생활비랑 뭐 월세 내고 뭐 밥 사 먹고 뭐 애들 간식비 주면 끝나는데 만약에 갑자기 400 이상 수술비 필요하다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수술비 없어가지고 그냥 저 상태로 놔두실 겁니까? 고통스럽게?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카드를 긁으실 겁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개나 고양이 키우면. 왜냐하면 오래 키우면 발생해요. 잠깐 키우면 모르겠지만 개나 고양이도 나이를 먹으면 그거 아셔야 돼. 개는 보통 수명이 10년이잖아요. 고양이도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야. 그러면 적어도 한 7, 8년 정도 키우면 과연 몸에 문제가 안 생기냐는 거죠. 무조건 생깁니다. 아니면 그 전에 생길 수도 있고요.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사람보다 개나 고양이가 자주 아파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돈이 많이 깨진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여윳돈이 없다는 거야. 내가 병원비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만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한 돈이 없으면 굉장히 반려동을 키울 때 문제가 많다는 거죠. 반려동물이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언제 이렇게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이나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왜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냐 말이죠.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은 많이 번성할 거예요. 반려동물이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산업 중에서 그나마 번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앞으로 1인 가구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거야. 앞으로 이렇게 뭔가 이런 반려동물 산업이 많아지면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비용이 안 늘어날까라는 거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늘어납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늘어나는 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며. 그리고 지금도 반려동물 키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사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키우면서 갖가지 비용도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반려동물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개고양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나도 개고양이 좋아해. 그런데 막상 내가 키우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키우려고 하면 아무나 키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키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돈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키웁니까? 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리 내가 외롭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고양이는 다치고 병원 가면 수술비가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나 혼자 사는 집이 아닌데 뒷집 하나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거기에 개고양이 키우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고양이 키우다 보면 냄새도 배기고 그리고 내가 없는 사이에 또 울 수도 있잖아요. 짖을 수도 있고. 그러면 주변에 사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여자분들 정말 신중해야 돼. 확실히 보니까 여러분 길가에 가보면 소형견 이제 그 목줄을 이게 달아가지고 가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월등하게 많아요. 젊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아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그런데 확실히 뭐 젊은 분들은 여자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근데 지금 더 많아진 것 같아. 좀 한 가지 걱정이 돼요. 저분들은 그래도 키울 만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키우는 걸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셨으면 좋겠고 내가 못 키우겠다고 하면 절대 버리지 마세요. 차라리 분양을 시키세요. 반려동물 쉽게 버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절대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남친이 연친이 될 수도 없고 좋은 배우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물을 함부로 버린 사람은 그만한 좀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함부로 못 버리니까.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